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법 두 번째 날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가정법 1에서는 뭐를 배웠는지 보겠습니다. 가정법 미래를 배웠고요. 그 다음에 가정법과 단순 조건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순서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가정법이란 무엇이고 단순 조건절은 무엇인지를 먼저 공부했습니다. if라는 말은 만약에 이런 얘기인데, 만약에라고 그랬을 때 무조건 가정법이 되는 건 아니죠. 네가 나한테 이걸 주면 내가 너한테 10,000원 줄게.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은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가정법이라고 할 수가 없고 단순 조건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확률이 50대 50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너라면 나는 너에게 주겠다. 내가 너가 될 수가 없죠. 100% 불가능한 거죠. 이런 걸 가정법이라 합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동사다. 동사는 시제니까 가정법은 시제다라는 등식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가정법은 결국 뭐냐? 가정하는 건 다 알죠. 뭘 가정하느냐 하면은 현재 일어난 일을 가정할 수가 있고 미래의 일을 가정할 수가 있고 과거의 일을 가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법은 만약에라고 말하는 건데 그것이 세 가지로 나누어진다.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해서 가정하고 또 현재에 대해서 가정하고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거죠. 즉 동사의 시제가 세 가지니까 가정법은 세 가지가 존재한다. 그런 논리였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미래는 앞으로 일어날 거에 대한 가정을 하는 건데 일어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게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애매한 거는 우리가 가정할 수는 없고 일어나지 않을 일, 그런 걸 일어날 것처럼 거의 일어날 일을 안 일어날 것처럼 이렇게 미래 이야기를 하는 거, 그걸 가정법 미래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의 만에 하나라도 그럴 일이 없지만 이라는 식의 표현일 때는 if절에 should를 쓰시고, 내가 초등학생이 다시 된다면 이건 100% 불가능한 거죠. 만에 하나라는 거는 없죠. 이럴 때는 were to와 주절에서 would를 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자, 이제 가정법 복습을 마치고요. 오늘은 가정법 뭐에 대해서 할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가 뭔지 한번 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는 가정법 과거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와 혼합 가정문을 공부하는 겁니다. 네, 혼합이라면 짬뽕이라는 거니까 쉬운데 가정법 과거 완료란 뭐냐 이런 얘기죠. 아까 시제가 세 가지니까 가정법도 세 가지였죠. 미래를 가정하면 가정법 미래, 현재를 가정하면 가정법 현재가 아니라 과거입니다. 이제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럼 왜 현재를 가정하는데 과거라고 말하느냐? 그게 또 이유가 있어요. 그걸 설명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그 얘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나간 이야기를, 즉 과거의 이야기를 가정하는 건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합니다. 똑같은 논리죠. 왜 과거 이야기하는데 가정법 과거가 아니고 과거 완료냐? 다 이유가 있다. 설명을 하겠습니다. 설명 못하는 사람 대부분이지만 선생님은 다 설명합니다. 왜? 선생님은 그랬어요. 외우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다. 왜? 언어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한다면 설명 못할 거가 없어요. 근데 외워서 가르치는 선생님, 외우게 가르치는 선생님은 설명 못합니다. 자, 한번 여러분이 선생님이 정말 설명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게 조명을 좀 세게 했더니 환하긴 한데요. 안경에 뭐가 좀 끼어가지고 말이죠. 좀 얼룩얼룩하네요. 안경을 좀 닦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좀 이해하시면 안경을 좀 닦겠습니다. 잠깐만 안경을 벗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운 가정법 미래에 이어서 가정법 과거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뭐라고 했죠? 현재 이야기를 가정하는 거다. 이런 얘기 했죠. 그래서 가정법 미래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자, 가정법 미래 했어요. 네, 그 다음에는 가정법 과거 할 차례입니다. 그죠? 가정법 과거.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현재를 가정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죠. 현재를 가정하는 거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밑에 보니까 공식이 나와 있어요. 위에도 나와 있죠. 가정법 미래는 어떤 식의 폼을 갖는다라는 걸 알아야겠죠. 이 가정법 폼이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쓰지 않으면 가정법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가정법은 반대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만일에 해석을 잘못하면 반대가 됩니다. 내가 너라면, 에? 너가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가정법은 가정법으로 해석해야지 직설법으로 해석하면 반대의 뜻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폼을 꼭 가져야만 가정법이 성립을 하는데, 가정법 현재를 가정했더니 공식에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if절에 were가 나옵니다. 그죠? 또 조동사의 과거형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얘가 현재를 가정하는데 공식을 보니까 과거가 나와요. 그래서 이름을 가정법 과거라고 붙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이유를 말했죠. 자, 가정법 현재를 쓴다. 현재를 가정한다 그러면은 과거로 써야 됩니다. 무슨 과거? 그냥 과거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로 쓴다. 꼭 붙여야 됩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로 바꾸려면은 현재를 이야기하는 거죠. 가정법 과거로 보면 현재 이야기다라고 말해야 돼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1번 문장을 보면 were가 나오고 would가 나옵니다. 야, 얘는 시제가 뭐니? 그럼 과거요. 그렇게 말합니다. 과거가 아니고 현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한번 답해보세요. 이게 언제 이야기라고요? 얘는 현재 이야기예요. were가 나오고 would가 나왔다고 해서 과거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가정법을 모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처음부터 다시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 모르면 시작을 하지 말아야 돼. 자, 현재를 가정하는데 과거로 씁니다. 현재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He is honest 그러죠. 그럼 얘는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이런 말이 되죠. 정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얘는 직설법의 단순한 조건절이에요. 가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얘를 is라고 안 하고 were로 쓰는 거예요. 그죠? were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과거이기 때문에 if절에 과거를 썼을 때, 즉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얘는 100% 불가능한 거죠. 얘는 정직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현재. 이해됐어요? 현재를 가정하면 가정법 과거가 나온다. 그 이유는 if절에 과거를 쓰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일지라도 가정법 과거라고 말한다. 네? 됐죠? 그래서 이 문장을 보면은, 야, 얘는 언제 이야기냐? 그러면은, 현재 이야기예요. 라고 말해야지, 과거 이야기입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얘는 정직하지 않은 게 100%입니다. 100% 불가능입니다. 가정법 과거는 100% 불가능한 현재 이야기인데, 100% 불가능이죠. 불가능. 100%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정직하지 않아. 그죠? 만약에 그가 정직하다면, 정직하지 않지만, 그렇게, 나쁘게 행동하지 않았을 거야.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나쁘게 행동했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현재 이야기인데 반대니까 정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행동했다는 거죠. 그걸 영어로 쓰니까 현재가 나옵니다. 긍정이면 반대니까 부정이 나오고요. 부정이면은 어떻게 반대니까 긍정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가정법 과거에 대한 정의를 알았죠. 그 공식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절에는 동사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동사와 뭐로 나눕니까? 일반 동사로 나옵니다. 물론 조동사도 있지만 일반 동사. 비동사 아닌 모든 동사를 일반 동사라 그럽니다. 비동사일 땐 무조건 were를 쓰시고 일반 동사는 그냥 모든 동사니까 과거로 쓰면 되겠습니다. 과거 동사라고 쓴 이유는 거기에 있죠. 근데 I도 were고 you도 were인데 I도 were고 you도 were입니다. 이게 이제 학교에서 가리키는 스쿨 그라머죠. 스탠다드한 거고 실질적으로 그걸 모르니까 무식한 애들이 잘 모르니까 그냥 그냥 I was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가정법에서도 문법을 잘 모르니까 미국인들이 그래서 이런 거고 사실 뭐 유학 갔다 온 아이들은 알지만 그렇게 미국식 영어에서 문법을 많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데 영국에 유학을 가면요 문법 시험이 테스트가 돼야만 레벨이 올라가야만 다음에 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걔네는 정통 영어 BBC 영어를 하기 때문에 시험을 많이 봅니다. 아마 그 단계가 있는 거 다 아실 거예요. 자, 어쨌든 간에 좀 미국식 영어는 문법에 벗어난다, 좀 무식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언어니까 통용되면 된다는 거죠. 하지만 학교에서는 학교 문법이 있어요. 그렇죠? 국어 문법에 맞췄어야지. 우리가 쓰는 거 막 줄여서 막 쓰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가정법
과거일 때 I were를 써야 되는데 was를 쓰면 맞냐 안 맞냐? 얘는 100% 맞네. 얘는 세모입니다. 학교에서 인정하는 학교도 있고 인정 안 하는 학교도 있어요. 정통 영어에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틀리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미국식 영어에서는 이렇게도 쓴다. 난 이렇게만 정의를 내리겠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정의를 내리라 그러면은. 예, 좀 어렵죠. 왜냐면 그냥 미국 애들 막 쓰니까. 근데 이제 어릴 때 여러분 어학원을 다니면 교포에서 온 학생들이 가르치잖아, 사람들이. 걔네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막 가르쳐. 걔네는 그렇게 하는데 학교에 와서 이렇게 가르치니까 애들이 혼동이 일어나고 자꾸 싸움이 되고 문제가 되는데, 선생님 뭐 역시 미국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지만 학교에서는 인정 안 할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꼭 시험 볼 때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내가 가르친 게 아니라 학교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해야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틀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비동사일 때는 were를 쓰시고요. 그 다음에 과거동사, 일반 동사는 과거고, 조동사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could가 올 수 있습니다. 가정법 과거에서 그럴 수가 있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제 첫 문장은 넘어갔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더 자주 학급에 참여했더라면, 얘는 자주 학교 안 갔어. 수업을 안 들었어. 너는 아마도 더 나은 학생이 될 때, 땡을 많이 쳤군요. 나쁜 학생이 됐다는 거죠. 땡 많이 쳤다고 나쁜 학생 되는 건 아니지만,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참석을 안 한 거죠. 언제? 현재. 안 한다는 거죠. 안 한다. 현재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could를 썼는데, 하다가 다시 말았는데, 이 would와 could와 might, 어떤 책에는 should 나와 있습니다. 이 should는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정통적으로 자기가 선생님들이 전공을 했거나 전공을 한 사람 중에서도 학교 선생님이 될 수 있는 교사 자격증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은 틀리지 않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가 혼자 공부한 사람, 기억을 가지고 남이 하는 거 베끼는 사람, 이 대치동의 선생님은 7, 80%는 전공 안 한 영어 선생이에요. 딱 보면 압니다. 그런 사람들은 가정법에서 자기 이야기를 해요. 정통 영어 아닌 얘기를 해요. 즉 말하자면 사이비입니다. 근데 그걸 누가 책을 쓰면 따라서 막 써. 거기 또 사이비가 사이비를 낳는 거야. 이 should를 쓰는 거는 사이비야, 사이비. 근데 이걸 쓸 경우에도 있어요. 그런데 가정법에서 should를 일부절의 과거에서 쓴다는 거는 아닌 겁니다. 왜? should는 과거가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현재도 배웠죠, 누님.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이야기지만 여기 과거를 썼기 때문에 과거라고 말하니까 과거를 써야 되는데 should는 과거가 아니잖아. 그 가정법 과거에서는 should를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선생님은 뺐어요. 이 should를 쓸 때도 있어요. 이제 그건 뒤에 가면 또 다시 나오지만 원래는 안 쓴다. 그럼 선생님 얘네는 왜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쓰느냐? 아무나 쓰면 안 되느냐? 아무나 쓰면 안 됩니다. 자, could는 뭐의 과거입니까? 야, 과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could는 뭐의 과거입니까? could는 can의 과거예요, can. might는 뭐의 과거입니까? may의 과거예요. 몇 분 갔나 벌써? 13분 지나갔군요. 그러면 내가 해석을 해. 얘 would는 will의 과거예요. 가정법 과거. will의 과거입니다. 그럼 얘가 해석하면 나는 동사를 help라고 해봐. 그녀를 돕는다. 이렇게. 그러면 I will help her. 그럼 나는 그녀를 도울 거다라는 생각이죠. 말이죠. 미래이면서 의지도 들어갑니다. can을 쓰면 도울 수 있다가 되는 거죠. may를 쓰면 도울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죠. 자기 마음 자기도 몰라. 뭐 어떻게 그녀가 예쁘면 도와주는 건가? 뭐 이게 좀 이 차별이네요. 그런 건 아니고 뭐 어쨌든 엄마가 도와주려면 도와주는 건가? may는 추측인 거고요. can은 가능이고 will은 의지나 미래입니다. 해석이 나는 도울 것이다. 그럼 will이 되고요. 도울 수 있다는 can이 되고요. 도울지도 모른다. 그럼 may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쓰고 싶은 건 뭐든지 써도 되는데 해석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자 했느냐에 따라서 would, could, might를 선택한다는 거예요. 이거 나와 있는 책도 없어. 설명하는 선생님도 없어. 네, 어쨌든 네. 자, 다시 말하면 이게 would가 나와 있다면 글을 쓴 사람이 할 거다라고 해석해 달라는구나. can이면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 달라는구나. may 그러면 할지도 모른다는구나 라고 해석하라는 겁니다. 이해됐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처음에는 would니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에 왜 will이 없나요? 그럽니다. will은 미래입니다. 미래. 이건 현재 이야기니까 어떻게 will을 쓰면 안 되겠죠. 이렇게. would는 썼지만 will로 못 바꾼다는 거야. 그럼 왜 씁니까? 형식을 맞추기 위해서인 거예요. 형식. 과거를 써줘야 돼요. 과거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형식을 맞춰준 거니까 would가 나오면 얘는 조동사가 없다고 생각하고 원래 동사, 뒤에 있는 원래 동사에 시제를 맞춰준다. 이러면 되겠습니다. 나는 강한 의지를 나타내겠다. 그럼 will을 쓰면 되는데 미래로 더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오해가 있는 거죠. 언어라는 거는 말이죠. 지가 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나는 이렇게 썼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르게 뜻을 해석을 해요. 잘못된 걸 이건 언어가 아니에요. 오해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would는 아예 없는 거다. 형식으로 맞추기 위한 거다 생각해서 그냥 지워버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ould가 나왔으니까 can이 나오겠죠? 네, can not이 나오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가 될까요? 네, 그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if I could only have you라는 말을 많이 했습니다. 자, if 전에 could가 올 때는 말이죠. 100%는 아니지만 이렇게 느낌표를 갖고 오게 됩니다. only도 오는데 only는 강조적 관점이 강합니다.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다면이 아니라 도울 수만 있다면 only가 들어가서 이렇게 보통 해석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럼 얘는 평소문인데 선생님이 왜 느낌표 왜 느낌의 문장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럼 얘는 여기서 생략됐기 때문이죠. 이 안에 뭐가 생략됐길래 느낌표가 있느냐면은 좋을 텐데, 그래서 좋을 텐데 그래서 if I could only have you, how glad I would be 이렇게. 정말 기쁠 텐데, 좋을 텐데. 어떻게, 스펠링이 맞나요? 왜 이렇게 돼 있어? How glad I should be. 이런 말이, 생략된 걸로 보면 되겠다. 좋을 텐데 라는 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말이 생략했어요. 얘는 없어도, 요것만 있어도 이 말이 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나는 무지무지 원한다는 말이라서 얘를 쓰게 되면 얘는 I wish I could가 되는 겁니다. I wish I could라는 말은 내가 너를 도울 수만 있으면 좋을 텐데 I wish는 뭐뭐 하면 좋을 텐데 이 말은 할 수 없어서 유감이다라는 말을 포함하죠. 이따가 나옵니다. 그래서 I am sorry that 하고 I cannot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주 나옵니다. 이 부절에 could 나올 때는 주로 느낌표를 가지고 옵니다. 감탄적인 말이죠. 가정법 과거했습니다. 가정법 과거는 언제 이야기라고요? 네, 현재 이야기입니다. 현재 사실의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과거는 현재로 쓰라고 그랬고요. 과거도 현재로 쓰라는데 긍정은 부정이 되고 부정은 긍정이 된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자, 그럼 현재를 가정할 때는 가정법 과거고 미래를 가정하면 가정법 미래고요. 이제 과거를 가정하면 가정법 뭘 써야 되느냐? 당연히 과거 완료를 쓰는 거죠. 근데 선생님이 과거인데 왜 과거 완료였습니까? 공식을 보면 여기 had pp 과거 완료 나오고요. 조동사의 과거형을 과거 완료로 쓰려면 조동사 할 때 배웠죠? have pp를 붙인다. 그랬습니다. might는 과거잖아요. 그 과거를 더 과거로 만들려면 어떻게? 있어요 그런 게? have pp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는 공식을 보니까 과거 완료 이렇게 되는 겁니다. should와 could를 쓰는 이유는 이미 얘기했습니다. 결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이야기냐? 과거 이야기입니다. 과거를 가정하면 뭐가 나오느냐?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어떻게? 과거를 가정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과거 완료가 아니라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이 붙냐 안 붙냐에 따라서 시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인데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면 과거가 되는 겁니다. 그럼 if she had not used so much makeup 그랬어요. She would have looked better. 메이크업 너무 심하게 하나 봐요. 뭐 그렇게 많이 메이크업 안 하면 안 했다면 그녀가 정말 더 예뻐 보였을 텐데 과거에 너무 화장을 많이 해서 예뻐 보이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과거입니다. 네? 과거. 너무 많이 해서 멋져 보이지 않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내가 그 위치인 거, 어떤 자리를 누가 제안을 했겠죠. 아, 당신이 여기 뭐 의장을 좀 맡든지, 뭐 회장을 맡든지 좀 해보세요라고 제안을 받았죠. 응? 근데 내가 그걸 거절을 한 거예요. 내가 받아들였다면,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나는, 그의 위치에, 내가 그의 위치에, 그 대신에 있었을 텐데, 이게 다른 사람이 그 제안을 받았던 것 같아요. 해석이 그렇잖아요. 그에게 제안되어졌던 그 위치를 내가 안 하니까 딴 사람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이 회장이 된 거죠. 해석하면 만약에 그에게 제안됐던 그 자리를 내가 받아들였다면 내가 그 대신에 in one's place는요. 뭐뭐 대신에 in the place of 그러죠. in the place of in one's place는 원이 나오죠, 여기. 그죠? 누구의 위치, 누구를 대신한 누구의 위치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위치에 있었을 텐데. 나중에 보니까 멋있는 화려한 자리였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내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그의 자리에 있지 못하다. 그런 뜻입니다. 자, 여기서 어쨌든 could가 나왔으니까 could not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would have pp, would가 과거고 얘를 붙였으니까 과거 완료죠. 그럼 과거로 써야 되니까 didn't look 했어요. 왜? would는 지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have looked를 과거로 쓰는 거니까 looked인데 반대말이니까 didn't look이 됩니다. could have been의 과거는 could not be가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과거 완료를 과거로 바꾸는데 부정어가 됐습니다. 자, 공식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if절에 had pp, 주절에 would, should, would, could, might, have pp. 그러면 얘는 과거 시제고 과거 시제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이야기입니다. 그럼 짬뽕은 뭐냐? 두 개를 섞은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두 개를 섞습니다. 즉 if절에 나오는 가정법과 주절에 나오는 가정법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if절에는 과거 이야기가 나오고요. 주절에서는 현재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과거 이야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고 과거 이야기니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가 됐고 주절은 가정법 과거니까 현재 이야기가 되는 거죠. 바꾸기 전에 안 했네요. 그래서 공식에 보니까 had pp에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조동사의 과거형 원형입니다. 그래서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고요. 얘는 가정법 과거가 됐습니다. 얘를 혼합 가정문이라고 그러는데 바꿔서 쓰는 경우는 거의 안 나타납니다. 해석이. 만약에 뭐뭐 했다면 뭐뭐 했을 텐데 이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제 네가 라면을 안 먹고 잤다면 오늘 이렇게 안 부었을 텐데 어제 네가 빨리 잤다면 오늘 늦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잖아요. 두 개의 시제가 같이 나올 때 먼저 일어난 시제인 과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고 그 결과 미친 현재 이야기를 가정법 과거로 쓰는 이런 걸 짬뽕 혼합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써놓고 선생님은 뭐 혼합 가정문이에요. 그럼 틀려요. 논리적으로 맞아야 돼. 뭐가 먼저 일어났다는 게 논리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공식의 전제는 선생님이 뭐라고 써놨냐면은 과거를 나타내는 부사가 있어요. 시제를 과거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현재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두 개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 앞뒤의 말을 봐서 얘가 이런 게 없더라도 얘가 먼저 일어난 게 확실하다 그러면은 혼합 가정문을 인정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거를 뒤집어서 이렇게 쓰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짬뽕은 두 가지를 시제가 겹쳤을 때 나타나는 거다. 됐나요? 네. 자, 그럼 오늘은 학습 목표를 안 보고 그냥 넘어왔나요? 학습 목표 봤나 안 봤나? 왜 정신이 없어요? 학습 목표 다시 한번 보죠. 밑에 안 읽었군요. 혼합 가정문까지 해서 끝내려는데 밑에 보니까 I wish와 as if의 가정법도 가르쳐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얘는 안 나타났네요. 이게
안 보였을 거예요. 이렇게 올려야 되는데 좀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I wish와 as if까지가 오늘 과제입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요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하는데요. 자, 사실 여기 혼합가정문까지는 잘 이해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려운 가정법이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입니다. 이거 안 되는 사람 가정법 하지 말아야 돼. 포기해야 돼, 가정법. 가정법이 애들이 어렵잖아요. 그거를 지금까지 이해 못해서 그래요. 자, 이제부터는 지금부터 하고 몇 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다음 시간까지 해서 가정법을 끝낼 건데 지금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딱 한 가지만 물어봅니다. 자, 가정법은 시제라고 했으니까 이게 언제냐를 물어보는데 이게 현재 이야기냐 과거 이야기냐만 물어봅니다. 선생님 미래는 안 나옵니다. 지금은 아까 하나 처음에 나온 거 지난 시간에 그걸로 끝이고요. 미래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현재 이야기를 가정한 거냐 과거 이야기를 가정한 거냐만 공부합니다. 그래서 시험 가정법 문제의 90% 이상은 가정법 과거냐 과거 완료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거의가 다 동사의 시제를 물어보는 문제예요. 자, 이제부터는 과거냐 현재냐를 물어봅니다. 자, I wish라는 거는 유감이다. 나는 소망한다 이 말이지만 못해서 유감이다. 그래서 I am sorry라는 얘기입니다. 유감입니다. 그런데 I wish 그러면 주의할 게 있어요.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I wish 다음에 무조건 가정법만 써야 돼요. 직설법을 쓰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I wish 다음에는 가정법만 쓰는 겁니다. 네? I wish가 I hope가 있고요. I want가 있어. 이건 영어 공부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다 아는 건데요. 탭스에도 많이 나오고 또 토익에도 잘 나오고 이렇습니다. 이 세 가지가 다 원한다는 겁니다. 전제가 있어요. 얘는 원하지만은 안 돼. 불가능한 거를 불가능. 그게 가정법이라 그러죠. 불가능한 걸 소망할 때 IBC를 써요. 가정법만 나와요. 얘는 가능해요. 불가능이나 가능인데 중요한 거는 내가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하는 사람의 뭐라 그럴까요? 화자? 말하는 사람의 의지가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자, I wish는 불가능한 걸 소망하고요. I hope는 가능한 걸 소망하는데 내가 영향력이 없어요. 비가 왔으면 좋겠다. I wish잖아요. 그죠? It will rain soon. heavily. 많이 왔으면 좋겠다. 네가 할 수 있어? 네가 신이야?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I hope는 가능은 하지만 말하는 사람이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걸 소망할 때 씁니다. I want는 뭐냐? 가능한 걸 얘기합니다. 나의 의지가 어떻게 돼? 능력이 포함되는 거죠. 엄마가 아버지가 아들이 어디 나가는데 나는 네가 10시까지 왔으면 좋겠다. 안 오면 뒤지게 혼나는 거죠.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얘는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가능하며 얘는 영향을 미칠 수 없는 가능한 이야기고 얘는 불가능한 이야기를 소망할 때 쓴다. 그래서 좀 기본적인 소양이 길러졌나요? 자, 그럼 이거 이제 잊어버리면 안 되고 넘어가는데, 그럼 I wish는 불가능한 불가능한 이야기를 소망한다. 그랬기 때문에 가정법만 쓴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I wish는 시제가 뭐냐 하는 거죠. 자, 볼까요? I wish 그러면은, 요렇게 줄을 한번 그어보겠어요. 요렇게 줄 한번 긋고요. 얘는 가정법이 나옵니다. 그죠? 예, 가정법. 다 지워졌네. 아씨. 죄송합니다. 아씨, 그래갖고. 알겠다는 거야.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런 거 못 들어봤을 거야, 어디서. 여기 직설법이고요. 여긴 가정법이에요. 이런 거 잘 몰라, 선생들이. 다 베끼는 거니까. 전공도 안 하고. 얘는 직설법에 그냥 말하는 거야. 이게 현재잖아. 보이는 대로 보이는 거야. 그러면 얘가 현재인데 가정법이 올 수 있는 거는 가정법 과거가 와요.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와요. 여기는 직설법 현재와
직설법 과거가 옵니다. 두 가지. 다시요. 얘하고 얘는 별개입니다.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어요. 접속사가 있다는 건 남의 집이라 그랬어요. 근데 애들이 남의 집, 우리 집 구분을 못해. 그래서 거기서 비극이 시작되는 거야. 자, 이거는 접속사 대시 있어가지고 지금 안 보이는데요. 접속사 대시 있어 남의 집을 나타내는 경계예요. 얘 따로 생각하고 얘 따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거는 막 섞어서 생각을 해요. 여기서 비극이 싹 트는 거라고. 자, 여기서 내가 소망을 합니다. 지금 안 되는 이야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녀가 더 플레이를 더 잘했으면 이라는 거죠. 못한다는 겁니다. 얘는. 얘 현재고요. 얘도 현재 이야기입니다. 근데 얘는 현재를 쓰고 얘는 왜 과거로 쓰냐? 얘는 가정법이니까 과거 현재일지라도 과거를 쓴 겁니다. 그래서 얘를 직설법으로 바꾸니까 I am sorry that she doesn't play better입니다. 그 애들이 바로 질문해요. 아니 선생님 IWC가 현재라 그러면서 왜 I am sorry로 바꿉니까? 그냥 IWC 쓰면 안 됩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IWC는 가정법만 쓰니까 지금 직설법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IWC를 쓰면 안 되니까 I am sorry라는 말을 가져왔어요. 그럼 선생님 I am sorry만 쓰면 됩니까? 아니죠. I regret도 되고 유감이다라는 말은 다 돼요. It's a pity도 되고. 근데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I am sorry만 가르쳐. 그래서 그냥 I am sorry 나도 가르치는 거. 다른 거 다 돼. 자, 그래서 얘가 IWC가 I am sorry로 바뀌는 거는 직설법으로 바꾸라 그럴 때 얘는 가정법만 오기 때문에 얘를 안 바꾸면 가정법이 안 나와. 그래서 I am sorry로 바뀌었어요. 대표주자야. 하나 또 다른 놈이 할 수 있는 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얘는 뭐냐? 현재 이야기야. 그러니까 I am sorry잖아요. 현재 이야기니까 I am이 되죠. 얘는 과거 완료죠. 얘는 시제가 뭡니까? 과거 완료가 아니라 과거라고 했잖아요. 얘는 가정법이니까. 여기 가정법이라고 아까 그랬지, 여기. 그러니까 얘는 과거 완료니까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인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요? 자, 그럼 얘는 뭐예요? 과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I was sorry가 되죠. 얘는 언제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죠. 가정법 과거는 현재가 되죠. 현재인데 얘가 과거니까 현재는 못 쓰죠. 과거를 써야 되죠. 그래서 시제 맞춰줘야 되니까 과거가 되는 겁니다. 얘는 과거 이야기니까 was 썼어요. 얘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맞아요? 그 과거 이야기니까 얘는 과거로 써야 되는데 여기서 과거니까 한 번 더 써가지고 과거 완료가 되죠. 얘를 시제 일치라고 합니다. 좀 어렵죠. 여기서 또 주의해야 될 거가 있어서 이제 요 설명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좀 표를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가 만일에 부자면 쉬운 거 해요. 어려운 거 하지 말고. If I were rich, I could help you 그랬어. 내가 돈 있으면 부자면 너 도울 텐데 그랬죠. if절이 있고 조건절이죠. if절이 있죠. 주절이 있습니다. 근데 I wish는 잘 들어야 돼. I wish를 잘 배우면 as if 다음에 나오는 as if도 끝나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얘는 이거를 쓰기도 하고 얘를 쓰기도 둘 중에 하나 뭐든지 써도 돼요.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써도 되고. 얘만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 즉 I wish I were rich만 되는 게 아니라 I wish I could help you도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주절도 되고 종속절도 이 I wish 안에 다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서는 주절을 쓴 거고요. 주절 같은 형이 폼이죠. 얘는 종속절 폼입니다. 그래서 could have pp가 온 겁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여기서 현재니까 현재가 됐고요. 과거니까 과거가 되는데 왜 얘는 현재인데 왜 과거가 되느냐? 왜 과거인데 왜 과거 완료가 되느냐? 그 시제 일치시키는 거예요. 어? 여기 현재일 때는 얘가 그대로 씁니다. 현재는 현재로, 과거는 과거로. 근데 과거일 때는 현재를 못 쓰니까 얘도 따라가야 되니까 과거로 바뀌고 과거 완료는 과거는 과거 완료로 바뀝니다. 이 시제 일치시키는 건데 이 말을 모르는 학생은 이렇게 외웁니다. 외우는 것보다 그냥 외워놨다가 나중에 이해합니다. 자, I wish와 여기 올 수 있는 건 I wish to예요.
그럼 I wish가 있을 때, I wish가 있을 때,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가 됩니다.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가 됩니다. 즉, 원래 시제가 안 바뀌는 거예요. I wish면은 현재 이야기니까 현재로, 과거 이야기니까 과거로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I wish가 됐다 그러면은 얘는 가정법 과거는 과거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로 바뀝니다. 이렇게 외우세요. wished가 되면은 과거는 과거로,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로 그냥 그대로 쓴다. 시제가 이렇게. 가정법이라도 직설법 될 때 시제가 안 바뀐다. 이렇게 외우세요. 네, 좀 어려우면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는 시제가 과거니까 과거가 됐습니다. 얘는 시제가 과거 완료니까 과거 완료가 됐죠. 다시 한번요. 현재일 때는 바뀝니다. 가정법 과거는 현재로,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근데 여기서 ed가 붙은 과거일 때는 과거는 그대로 과거, 가정법이 현재가 직설법이 돼도 과거는 그대로 과거, 과거 완료는 그대로 과거 완료입니다. ed가 붙으면. 어떻게 이해해줬나요? 네. 그래서 이제 문제를 풉니다. 지금 말한 거를 이해했는지 선생님이 문제를 냈어요. 참 좋은 책이에요. 내가 생각해도. 똑똑한 놈이 맞는 거죠. 자, 가정법은 시제이기 때문에 이 문장이 틀렸냐 맞았냐 그럴 때 이게 언제 이야기다라는 말을 말 안 해주면 이 문장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법 문제를 보고 틀렸냐 맞느냐 그러면 여러분은 뭘 찾아야 돼? 언제 이야기냐를 찾아야 돼. 현재 이야기나 과거나 미래를 찾아서 공식에 넣으면 돼요. 현재 이야기하면 가정법 과거로, 과거 이야기하면 과거 완료로. 말을 엄청 많이 하죠. 왜냐면 많이 해야 돼. 여기 딱 보니까 last week 그랬어요. 나를 방문했다라는 얘기잖아. 코로는 방문했다. 지난주에 과거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앞에가 뭐이든 간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가 됐습니다. 쉽나요? 네. 네, 그럼 I wish는 마쳤습니다.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as if입니다. 안 끝났죠? 하나 더 있네요. 자, 내가 젊었을 때, in one's youth 그랬죠. 한창 나이에 과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씁니다. 과거는 가정법 과거 완료. I wish I was so healthy as you. 내가 너만큼 행복하면 건강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는 내가 지금 못한다는 건 아니니까 so가 나오죠. 얘는, 가정법 과거니까 직설법 현재입니다. I am not as healthy as you.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러나 I wish를 주는 건 정직한 스타일이고요. 이제 고등학교나 중2, 중3, 뭐 중2까지만 해도 중3 올라가면 I wish 안 줘요. 머리 돌아버리는 거죠. I wish 대신에 뭘 줍니까? would that을 줘요. would to got을 줘요. or that을 줘요. 자, if only를 줍니다. if only를. 근데 제일 많이 주는 게 if only와 would that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더 나중에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if only와 only if를 모르는 아이들이 또 있어요. 네, 또 있습니다. 부사는 위치를 어디 두냐에 따라 뜻이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기억나요? 앞에서 옛날에 했어요. 얘가 if 뒤에 오느냐, if 앞에 오느냐. on은 단지죠. 얘는 단지 만약에 단지 하기만 한다면요. 그냥 그대로 단지 하기만 한다면. 단지 네가 나를 돕기만 한다면, 무조건 돕기만 한다면 이런 얘기고, 얘는 전혀 그런 게 아니라 I wish라는 뜻입니다. 여기서요? 네, 얘는 그냥 그대로 만약 네가 단지 뭐뭐만 한다면, 얘는 전체를 설명 안 하고 얘는 다른 말입니다. 이렇게 I wish. 그랬어요? 네, 넘어가고요. as if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I wish와 as if는 같다 그랬는데 잘 보셔야 되는데 얘는 예외도 있고요. 현대적 문법에서 조금 다릅니다. 자, 아까 이런 얘기 했습니다. 표를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I wish가 있고 I wished가 있었어요.
맞죠?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어떻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이 두 줄인데 여기는 직설법이었어요. 그죠? 여기가 직설법이었어요. 요 뒤가 가정법이었죠? 두 줄 뒤에 가정법이었어요. 가정법, 직설법. 어려워요. 근데 as if 왜 중간에 썼느냐? as와 if 사이에 다른 말이 생략되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생략하고 그냥 as if 붙인 거예요. 사전에 봐도 다 나오고요. 옛날에 경기고등학교 입학시험에도 나왔어요. 그게 옛날 얘기. 자, 그래서 as if 뒤만 가정법이에요. 이 앞에는 직설법이에요. 응? 근데 I wish는 뭐뭐이면 좋겠다는 얘기가 as if는 마치 뭐뭐처럼 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뭐뭐처럼. 얘가 뭐라고요? 마치, 왜 이래? 얘가 이렇게 그냥 모습을 이렇게 서가지고 써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렵습니다. 아, 이거 왜 이래? 애매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얘기죠. 마치 뭐뭐인 것처럼. 그래서 as와 if는 여기 뒤가 가정법인 거예요. 얘는 가정법, 얘는 직설법. 이렇게 됩니다.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즉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래서 같은 말이 infact입니다. I wish를 직설법으로 바꾸면 I am sorry가 나오지만 as if를 직설법으로 바꾸면은 infact가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해석상 그런 거예요. 해석 때문에 그런 거지 그냥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자, 일단 요 표 보면서 요거를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요 해석을. 자, 여기서 she acts 그녀는 지금이야 직설법 행동합니다. 마치 그녀가 나를 모르는 것처럼 쌩 까는 거죠. 나를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야. 마치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만약에 그녀가 나를 모른다면 마치 모르는 것처럼 행동할 것처럼. 그래서 여기 원래 she would act가 생략되어 있어요. 만약에 그가 나를 모른다면은 그녀가 행동할 것처럼 행동한다 이 말이에요. as와 if 사이 이 말이 생략된 거야. 이게 안 써도 되잖아. 앞뒤에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는 척 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에 가정법이 오는 거야. 얘는 직설법이야. 응? 그러니까 얘는 놔두고 얘를 쓰는데 얘는 무조건 뭐로 바뀌냐면 얘 전체가 색깔 한번 바꿔볼까요? 이 전체가 말이죠. 요 전체가 얘가 뭐든 철수든 영이든 뭐 누가 오더라도 얘는 무조건 인팩트로 바꿔버립니다. 얘를. 선생님 얘가 다시 어떻게 이렇게 가요? 못 가요. 안 물어봐. 못 물어봐. 얘가 뭐인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유추하면 될 수는 있어요. 앞뒤 문장에 있으면 물어보긴 하는데 물어보진 잘 않아요. 얘가 이리로 가는 거는 물어보지만 얘를 여기서 바꿔라 이렇게 이거 잘 안 물어봐요. 그런 의문 갖지 말고 이 전체 앞에 뭐가 있던 거는 무조건 인팩트로 쓴다. 인팩트 뒤에는 직설법 나오는 거야. 아시겠죠? 그럼 여기선 가정법 과거가 나왔으니까 여긴 직설법 현재가 나오죠. 똑같아요. as if랑 I wish랑 지우고 이걸 하니까 지우고 두 번째 똑같은 시제가 나왔네요. 여기 얘는 다 역시 인팩트가 됐죠. 얘는 시제가 다른 거 나왔네요. 과거로. 그래도 인팩트죠. 무조건 똑같아. 시제가 다르든 주어가 다르든 무조건 똑같아. 얘는 과거니까 현재가 됐고요. 과거 완료니까 과거가 됐습니다. 근데 아까 이런 얘기 했죠. as if 다음에 I wish 드가 되면 시제가 안 바뀐다 그랬어요. 과거는 과거가 되고 과거 완료는 과거 완료가 된다 그랬습니다. 됐죠? 똑같아요. as if나 I wish는 I wish 드 그러면은 I wish 드 다음의 시제와 똑같이 직설법도 시제가 똑같아요. 응? 가정법이냐 직설법은 다르지만 시제는 안 바뀐다. 자, 이렇게 얘는 바뀌죠. 과거는 현재로, 과거 완료는 과거로 바뀝니다. 추워서 좀 에어컨 좀 끄겠어요.
얘는 바뀝니다. 얘는 안 바뀝니다. 과거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과거로, 가정법 과거 완료도 직설법 과거 완료로 바뀝니다. 이렇게 똑같죠. 그래서 마치 뭐뭐처럼 이제 해석하겠습니다. 그녀는 행동합니다. 지금 나를 모르는 것처럼. 2번 그녀는 지금 행동합니다. 나를 몰랐던 것처럼. 첫 번째는 지금 나를 모르는 거고 나를 아는 거야. 근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고 2번은 옛날에 나를 알았는데 몰랐던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3번은 뭐냐면은 나를 행동하는 것도 과거고 모르는 것도 아는 것도 과거라는 뜻입니다.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즉 아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했다. 이런 거죠. 얘는 그 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팁스에서 이 문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as if 다음에는 가정법만 오느냐? 얘는 직설법도 와요. I wish 다음에는 직설법 못 와요. 근데 as if 다음에는 가정법도 오고 직설법도 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현대 영어에서 특히 미국식 영어, 영국식 영어도 나오지만 현대 영어에서 이런 데에서 수능이 많이 나옵니다. 보세요. 자, he walks as if she is drunk. 술이 취했다는 거죠. 그럼 술 취한 것처럼 걸었다 그랬어요. 여기는 직설법이 가정법이라는데 직설법이 나왔어요. 그 직설법이라는 거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만약 그가 술을 먹었다면 이런 얘기죠. 그 말은 안 먹었는데 먹었다고 될 수도 있는 거고 진짜 먹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이 사람이 술을 먹은 것처럼 걷는다 그랬다는 거는 저 봐. 저렇게 삐뚤어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니까 술 먹은 것 같아 이런 얘기잖아. 추측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상하게 하는 거지. 앞차가 왔다 갔다 해. 저 아저씨가 졸리나 보다. 술 취한 아저씨인가 보다. 정상이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하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가정법 쓰면 안 돼. 가정법은 불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쓰면 해석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그는 술 취한 것처럼 걷는다. 술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럴 때 가정법 못 쓰고 직설법을 쓰면 너희들이 읽을 때 가능하다라고 작가가 생각하는구나 라고 해석해달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는 It looks as if it is going to rain. 비가 올 것처럼 보입니다. 하늘을 바라보고 야, 비 올 것 같아 그러잖아요. 아니 청천 하늘에 보고 비 올 것 같다는 미친 뭐죠? 근데 비가 올 것 같으니까 100%는 아니지만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 말이 비 올 것 같은데 우산 들고 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비 오는 건 하나님의 일이니까 100%는 누구도 보장하지 못한다 그랬죠. 자, 그랬을 때는 가능한 걸 봐야지 가능하게 해석을 써놔야지 가정법을 쓰면 안 내린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직설법을 쓴 겁니다. 자, 한 나이든 낯선이가 말했습니다. 마치 그가 우리의 새로운 영어 선생님인 것처럼 말했어요. 이제 학교에 가는데 말을 하는 거야, 선생님이. 처음 보는 선생님이야. 근데 우리 영어 선생님인 것처럼 학교 선생님 그만두라고 바꿨나 봐요.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처럼 얘기하네. 얘기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라 그랬을 때는 직설법 쓰시고. 사람이 우리 영어 선생님도 아닌데 지가 영어 선생님처럼 얘기해. 이럴 땐 가정법이죠. 불가능하니까. 여기서는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자, 문제를 풀어봅니다. 네. 자, 문제를 풀고 이 문제 끝나면 이제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도 얘기하겠지만 가정법 끝나고 관계대명사로 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문법만 할 게 아니라 독해도 해야 되는데 이게 고등학생 정도 되니까 이제 독해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독해를 하기 위한 기본적인 문법은 이제 관계대명사까지 하면 됩니다. 나머지도 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관계대명사까지만 하고 이제 독해로 넘어갑니다. 독해는 두 가지로 나누는데 기본적인 독해 지식과 실전 독해 지식을 나누어서 합니다. 기본적인 독해 지식은 그냥 한 번만 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실전 독해는 수능 기출문제나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배운 거를 문법하고 또 기초 지식을 가지고 문제 푸는 방법을 전부 다 대입을 시켜서 빠른 시간 내에 100점 맞게 해드릴 겁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강의하는 거랑 다른 사람 강의하는 거 달라요. 쉽게 잘합니다.
자, 그럼 문제 다 풀었나요? 볼까요? The old lady looks as if she were beautiful when young. 자, 그 나이 든 숙녀가 보입니다. 젊었을 때 아름다웠던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얘기죠. was를 쓰면 직설법이고, were를 쓰면은 가정법입니다. 직설법을 쓰면 가능한 모습이 있는 거고요. 가능한 거고요. were는 불가능한 겁니다. 아, 저분이 나이가 좀 들었지만 젊을 때는 참 예뻤던 것 같아 라고 그러죠. 예쁜 아줌마한테 그런 얘기하지. 못생긴 아줌마한테 그러면은 그거는 좀 신뢰가 되죠. 기분 나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할 때 저분이 나이가 들었지만 옛날에 예뻤을 것이다 라는 가능성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was가 답이지 were가 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were를 쓰면 못생긴 거야. 그럼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as if 다음에 직설법이냐 가정법이냐 물을 때 그 말은 얘가 가능한 이야기를 하느냐 아니냐라는 거. 로버트 같은 거 얘기할 때 옛날에는 정말 그럴까라는 말을 많이 했죠. 근데 지금은 로버트가 여러 가지 일을 다 하잖아요. 앞으로 일어날 그런 과학적 이해나 이런 얘기할 때 보통 설명을 할 때 as if 다음에 직설법을 쓰는 이유는 가능성을 가지고 작가가 말했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 해야 될 내용에 대해서 전부 다 했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더 어려운 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가정법 미래, 과거, 과거 과제는 첫 번째 기본인 거고, as if와 I wish는 두 번째 단계 높은 거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제일 높은 어려운 거, 고난이도의 가정법을 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